위원회가 주관하고 UBC 울산방송이 중계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 진행을 맡은 이승재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는 울산시장과 교육감, 구군 단체장은 물론이고 울산광역시 의회를 구성할 정당 비례대표에게도 함께 투표하는데요.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각 정당이 내세우는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어느 정당에 투표해야 할지 지금부터 90분 동안 이어질 토론회를 지켜본 후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토론회는 U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등록 정당 가운데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6명의 토론자를 초청했습니다. 후보들의 좌석 배치와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를 좌석 순서대로 한 분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7번 박민자 정의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 비례대표 후보 기호 7번 정의당 박민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2번 권영애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권영애입니다. 기호 5번 김민경 진보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5번 진보당 울산광역 비례 후보 김민경입니다. 기호 3번 박혜선 조국혁신당 후보입니다. 네, 3번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박혜선입니다. 기호 4번 유다영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4번 개혁신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유다영입니다. 기호 1번 허희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허희정입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후보가 시작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공통질문 3가지를 드립니다. 이후 후보자 주도권 방식의 상호 토론을 하고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으로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총 6명의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활하게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모두 제한된 시간을 잘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토론 규칙은 각 순서에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 시작 발언입니다. 후보당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민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비례대표 후보 기호 7번 정의당 박민자입니다. 저는 거창한 정치가 아니라 사남매의 일상을 지켰듯이 울산의 안전한 미래를 위해 출마했습니다. 결혼 후 경력 단절을 겪고 암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며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울산의 핵발전소 위험을 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정의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울산 시의회는 19대 2라는 거대 보수 양당의 독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양성은 사라졌고 시의회는 시장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독주를 깨야 울산이 바뀝니다. 아이들과 함께 정말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 서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의당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영애 후보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권영애입니다. 울산은 지금 저출생 고령화로 인구는 줄고 청년들은 떠나고 시민들은 이동할 때마다 불편을 느낍니다.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정은 더 나은 울산을 위해 지난 4년 동안 수소트램 도입, SK 아마존 AI 데이터 유치, 어린이 의료원 공약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성과 위에서 교통 시스템 개혁, 산업 인프라 혁신, 저출생 돌봄 정책을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 일 잘하는 국민의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후보의 시작 발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내란 청산과 울산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진보당 청년 비례시의원 후보 김민경입니다.
하늘색 조끼를 입고 동네 곳곳을 다니는 우리 쓰레기를 줍는 진보당 당원들 많이 만나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에 반영했습니다. 울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가 너무 탈울산이 심합니다. 진보당은 청년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울산대학교를 국립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문화는 도시의 품격이고 시민들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는 항상 후순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보당은 청년, 문화, 예술, 시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진보당과 함께 꿈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혜선 후보의 시작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울산광역시 비례대표 후보자 박혜선입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11년 차 지역의 소상공인이기도 하고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6년째 환경활동가로서 마을 공동체를 또 이끌어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의 사회권 선진국은 국민이 누려야 할 8가지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대폭 확대하는 국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제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다양한 현장 경험들을 잘 섞어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리고 혁신적인 그러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잘 지켜봐 주십시오. 유다영 후보 시작 발언을 해 주십시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비례대표 시의원 후보 유다영입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가 놓치고 있던 현실에 대해 말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청년은 일자리를 고민하고 부모는 교육과 돌봄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은 매일매일 버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치가 정말 내 삶을 바꾸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은 어느 한 동네가 아니라 울산 전체의 균형을 보고 미처 목소리를 내지 못한 시민들의 삶까지 살피는 자리입니다. 저 유다영은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낡은 정치와는 다른 선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울산, 오늘보다 나은 내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회, 그 일을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허희정 후보의 시작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허희정입니다. 지금 울산은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산업수도라는 이름은 여전하지만 시민들의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버스는 불편해졌고 청년들은 일자리와 문화를 찾아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어렵다는 말과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의 위기까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달라져야 합니다. 정치의 역할은 보여주기식 말싸움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과 책임 있는 실천으로 울산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해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각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 총 3개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모두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울산 지역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정당에서는 환승 중심의 현 체계의 유지나 보완 혹은 전면 재개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각 당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권영애 후보부터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정은 지난해 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전면 개편한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노선을 미세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트램 건설을 본격화해
버스 노선과의 유기적인 환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는 노선권의 지자체가 있고 민간이 운영하는 혼합 형태의 제도로 수익금을 지자체와 민간이 협약에 따라서 공동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은 재정지원형 민영제를 통해 버스 적자의 97%를 지원하고 있어 준공영제의 장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도나 명칭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정은 개편된 노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트램 중심의 환승 체계를 구축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인 교통 정책으로 재정 지원형 발언 시간을 초과해서 마이크가 음소거 됐습니다. 후보분들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후보 공통질문 1번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은 일하다 보면 그릇 깰 수도 있다라는 그 오만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잘못된 버스 노선 개편 때문에 1년 5개월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제대로 사과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힘이 무슨 염치로 시민들께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진보당은 임기가 시작되면 버스 노선부터 반드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버스에 연간 2천억이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보면 준공영제를 넘어서 완전한 공영제까지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예산만 보지 말고 저희 시민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버스 노동자와 버스 사업자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버스 혁신 TF팀을 구성해서 버스 노선을 시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29세까지 청년들까지는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 좌석 버스 요금을 낮춰서 버스 이용률을 최대로 높이겠습니다. 트램 1호선이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울산 미래 대중교통의 혁신을 위해서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하고 공영제의 기반을 닦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정책을 진보당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혜선 후보 준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 단행된 울산시 노선 개편에 관해서는 한마디로 졸속 개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로 환승을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외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통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 시에서는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을 하고도 시민들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형적인 민영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은 일반 시내버스라든지 수소트램 그리고 자전거라든지 이동수단 그리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마트형 교통망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다영 후보 답변 다 마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희정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4년 12월 노선 개편 이후에 울산의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시민 의견 수렴도 부족한 상태에서 노선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출퇴근 시간이 증가했고 환승이 불편하고 배차 간격 문제로 시민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졸속 개편에 처음부터 반대를 해왔고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 중심의 전면 재조정입니다. 특히 교통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입니다. 울산은 전국 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버스 준공영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한 운영과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이 어디에 살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공영제까지 검토해서 대중교통의 주권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일하는 지방정부, 일하는 정치로 울산 교통을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유다영 후보의 공통질문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울산의 시내버스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정책임에도 충분한 사전 검증과 현장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그 결과 혼란과 불편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불편이나 늘어난 환승, 길어진 이동 시간은 시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노선 몇 개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덜 기다리고 덜 갈아타고 제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공영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세금으로 버스 회사 적자만 메워주는 방식은 안 됩니다. 노선은 공공이 책임지고 운영은 투명하게 공개하며 서비스는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울산 시내버스 문제를 시민의 생활로 보겠습니다. 불편은 줄이고 책임은 높이는 방식으로 울산형 대중교통을 실용적으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후보 공통질문 1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연간 2천 원 이상을 재정을 버스에 투입하고 있음에도 갈아타는 횟수는 늘어나고 기다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내야 할 교통비는 더 많아졌습니다. 대중교통은 시민의 일상이고 출퇴근이며 이동권입니다. 이동권은 곧 생존권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 참여 없이 정책이 설계되고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에서는 시민이 세금이 투입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습니다. 교통은 시민의 권리입니다. 교통이 수익과 행정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해서 누군가가 이용하는 정류장이 노선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수입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권리입니다. 버스 노선의 전면 재평가와 재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이 운영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교통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울산교통공사를 설립해 시민과 함께 울산의 교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후보에게 첫 번째 공통질문의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이지만 문화, 예술, 공연, 콘텐츠 기반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울산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각 당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경 후보부터 1분 30초간 답변해 주십시오. 진보당은 15분 내 슬세권, 문화생활권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나와도 집 앞에 걸어 나갈 수 있는 거리에서 노래하고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웃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생활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울산은 제조업 기반의 산업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문화 인프라 확충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입니다. 축제는 많지만 가고 싶은 축제는 없고 타 지역으로 가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평소에 편하게 가고 싶은 곳도 없다고 합니다. 예술가들이 꾸준히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의 기반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전문 예술가로서 그런 체험을 몸소 느끼고 있었습니다. 큰 공연장도 필요하죠. 하지만 예술 현장에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크게 짓는다는 것은 운영은 어려워지고 시민들에게는 문화가 더 멀어지기만 할 것입니다. 울산 시민 모두가 함께 편하게 기댈 수 있는 공간을 곳곳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문화는 저절로 꽃피울 것입니다. 시민이 문화를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어가는 주체가 될 때 시민 문화 의식이 높아지고 전문 예술가도 향상이 되고 우리 울산의 시민 문화 그리고 예술이 상향 평준화 될 것입니다. 문화 인프라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일상 속에 문화 예술이 뿌리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선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울산의 문화 인프라는 첫 번째로 울산의 먹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문화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은 5만석 규모의 K-팝 아레나 공연장 유치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글로벌 아티스트나 서브컬처 또는 이게 e스포츠 등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이제 유치를 해서 연간 수천억 원의 이제 경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화 소비를 타지에서 한다고 합니다. 예, 가까운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문화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문화 소비를 울산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이제 문화의 체급 자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예술가를 배출하고 울산으로 유입시키는 것.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지역의 예술가들이 쉽게 이제 저희 울산으로 올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사실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는 삶이 사실은 팍팍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울산에 왔을 때 좀 거주가 편하다든지 예술 활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좀 가동하는 것도, 이러한 것도 필요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 문화 활성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유다영 후보 준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문화 인프라 확충은 공연장 하나, 전시관 하나를 더 짓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일하는 도시를 넘어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로 가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무조건 새 건물을 짓는 방식의 문화 행정에는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세 가지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실용적인 문화 정책입니다. 대형 시설을 새로 짓기보다는 기존 빈점포, 공공시설에 남는 공간을 활용해 작은 공연장, 전시 공간 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작 공간, 공간 스튜디오, 소규모 공연을 늘려 울산을 떠나지 않고 울산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문화시설 운영을 시민 중심으로 바꾸겠습니다. 문화 인프라는 행정의 치적이 아니라 시민의 삶입니다. 실용적인 문화 정책으로 울산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허희정 후보 공통질문 2번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문화는 일부 사람만 누리는 사치가 아닙니다. 모든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본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의 문화 인프라는 수도권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길 기회도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 정책 역시 일하는 지방정부,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정치라는 원칙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울산 문화 엔터테인먼트 파크 조성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공연장 하나 짓는 수준이 아니고 공연, 전시, 영상, 콘텐츠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복합 문화 거점을 만들어서 울산을 산업도시를 넘어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도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규모 있는 문화 인프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는 복지이기도 합니다. 생활 밀착형 문화 공간을 확대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지원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에 실제 변화를 만드는 문화 정책으로 울산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박민자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는 삶의 양식 그 자체이며 예술은 이윤 창출을 위한 상품이 아닌 우리의 공동의 가치를 소통하는 공공재입니다. 정부의 문화 예산이 AI와 콘텐츠 산업에만 쏠리면서 우리 울산의 기초예술과 지역 문화는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람권 몇 장 지어주는 단기 소비성 정책, 유명 연예인을 불러 세금을 낭비하는 일회성 전시 행정 축제로는 노잼 도시 울산을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문화 인프라 확충은 창작자와 상시적인 참여 구조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울산의 문화 인프라 패러다임을 시민 주도와 창작자 공생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을 소비자가 아닌 문화기획의 주체로 세우겠습니다. 대형 토건 개발 대신 동네마다 소규모 문화 거점을 지원하고 노동자, 여성, 이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 울기등대, 울산대공원 등을 가감히 열어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참신한 소규모 마을 축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예술 생산 유통 체계를 튼튼히 다지겠습니다. 울산의 문화사령탑인 울산예술청을 설립해서 예술인이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창작 노동권을 보장해 청년 예술가들이 머무는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시문화협의체를 통해 울산이 당면한 중대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권영애 후보 준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수도지만 문화 인프라 면에서는 시민들의 아쉬움이 큽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정은 부족한 문화 인프라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마련했습니다. 문화 측면에서는 울산의 역사성과 상기성을 지닌 학성공원 물길을 복원해 만성적인 침수 문제 등의 재해로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구대 안각화를 중심으로 세계 문화유산 역사문화단지를 조성해 울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측면에서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산업 위에 꽃피우는 생태관광 국제도시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공업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키우고 남북권 강력 관광 개발과 해양 산악 레저 특구를 조성해서 머무는 관광, 다시 찾는 관광 울산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울산시정의 문화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울산이 K 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명 후보의 두 번째 공통질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울산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각 당에서 어떤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혜선 후보부터 1분 30초간 말씀해 주시죠. 네, 저출산 대책으로 먼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비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안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심리 치료를 시가 직접 지원하도록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 대책에서는 꿈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현재도 예체능 학원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권이 이제 훼손되고 있는 경우이기도 하고요.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체능 학원과 공방 등을 활용해서 전문 돌봄 교육장으로 공간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꿈을 이룰 수가 있고요. 이제 정기적인 매출을 소상공인들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 돌봄 정책이나 단체들이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가지로 원스톱으로 좀 구축해서 마련을 해야 된다. 시의회 조례로 확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영 후보 준비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아이를 낳으라고 말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낳아도 일과 생활이 무너지지 않고 아이를 키워도 경력이 끊기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맞벌이 가정과 교대 근무 가정의 돌봄 공백, 일과 가정이 계속 충돌하는 현실을 줄여야 합니다. 울산에는 맞벌이 가정도 많고 교대 근무 노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돌봄 시스템은 여전히 평일 낮 시간대 중심입니다. 저출산 대응의 핵심은 현금성 지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실제로 겪는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첫째, 야간 주말 긴급 돌봄 거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울산형 돌봄 통합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육아로 경력이 끊기지 않도록 고용 지원 체계 강화하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는 울산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울산, 실제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며 필요한 실용성 있는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허희정 후보 세 번째 공통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아이를 적게 낳는 문제가 아닙니다. 울산의 저출산은 곧 인구 감소의 문제이고 청년 유출의 문제이고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와 직결된 매우 심각한 과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 대응을 단순한 출산 장려금 경쟁이 아니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로 접근하겠습니다. 핵심은 돌봄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우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돌봄시설을 확대하고 초등돌봄의 사각지대를 줄이겠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가장 힘들어하는 아침 저녁 시간대와 긴급 돌봄, 방학 돌봄까지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아동과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맞춤형 돌봄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결국 저출산 대응은 복지 정책이면서 동시에 지역의 미래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여주기식 숫자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인구 위기와 지방 소멸 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박민자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울산의 부모들은 오롯이 독박 육아와 독박 돌봄을 감당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의 근본 문제,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현금 몇 푼 쥐어주는 단기 처방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간과 환경입니다. 울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온마을 돌봄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부모들의 일하는 시간부터 줄이겠습니다. 주 4일제와 유연 근로제를 적극 도입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아이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둘째, 집 앞 5분 거리마다 아이들의 아지트인 마을 학교를 세우겠습니다. 주민센터,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해 우리 동네의 은퇴 선생님, 장인, 경력 단절 학부모들을 마을 교사로 육성해 정당한 생활 임금을 지급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끈끈한 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셋째, 울산 9군에 공공돌봄센터를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돌봄도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필수 기반 시설이어야 합니다. 가정의 짐을 덜고 마을이 품고 울산시가 책임지는 돌봄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애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울산시 출생률 평균은 2025년 기준 0.92명으로 전국의 평균보다는 높지만 저출생 문제는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를 맡길 수가 있고 아이가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뛰어놀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365일 24시간 언제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돌봄 체계 구축으로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시립 아이돌봄센터를 전 구군으로 확대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를 더 강화해 야간 주말 돌봄 공백을 없애는 데 특히 집중하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치료가 특화된 울산의료원을 설립하여 소아응급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위해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복합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 문화 패스 카드를 초,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000원 아침밥을 시범 운행하고 AI 기반 미래 교육 도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학교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후보 공통질문 3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들께서 너무 좋은 공약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들었습니다. 진보당 역시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이 되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꼭 하나 약속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부모님들이 아픈 아이를 업고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은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가 울산 동구에서 직전에 동구청장이셨던 김종훈 구청장님께서 울산 최초로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먼저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다가 데리러 오고 병원에 데리러 또 가주고 약을 먹이고 부모님이 올 때까지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돌봄을 정말 저희는 먼저 해봤다라는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의료원을 울산시가 주도하여 반드시 건립하고 24시간 어린 특화 진료센터도 만들어야겠죠. 산모가 아이가 위험한데 한밤중에 부산, 양산까지 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울산 동구는 20건 이상의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진보당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불안과 걱정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를 안전화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고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도 만들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순서는 후보자 주도권 방식의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6명의 후보께 각각 4분의 주도권을 드릴 텐데요. 각 당의 정책과 공약을 비롯해 자유로운 주제로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제라 할지라도 상대 후보나 정당을 향한 심한 비방이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면 사회자가 나서서 제지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1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도 30초를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지 않도록 2명 이상의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유다영 후보께 4분 동안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박민자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실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하루 1조 원의 규모의 피해, 나아가 100조 원대의 경제적 손실 가능성까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저는 노조 파업을 단순히 찬반으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시민 생활과 협력업체, 하청 노동자, 지역 경제 전체에까지 과도하게 전가되는 구조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박민자 후보님께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파업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와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에서 파업을 할 때 노동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랑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같이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은 자기 주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미 많이 이렇게 노란 봉투법이라든지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노동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시민들이나 국민이 공격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까요? 조국혁신당 박혜선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AI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AI를 단순히 일자리를 없애는 기술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를 재편하는 기술로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화로 줄어드는 단순 반복 업무를 맡아왔던 노동자들에게 재교육과 현장형 전환 훈련을 제공하고
직무 재배치와 임금 충격 완화 방안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건 아닐까요? 기술 자체를 막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은 살리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노동자의 피해는 사회와 기업이 책임 있게 분담해야 합니다. 박혜선 후보님께서는 AI와 로봇 기술 도입으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우리 후보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답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많은 고민에 빠지셨을 걸로 보이는데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이 AI 산업이 도입이 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후보님이 질문 안에 정답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영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저 6명의 후보와 저는 같은 시계를 보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40초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혹시 준비한 질문 다 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허희정 후보에게 주도권 4분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여러 단위의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예, 국민의힘 후보님. 네, 했습니다. 네,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최근 울산 지역에서 특정 정당을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게시된 적이 있습니다.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는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사전투표 제도도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식 투표 방식인데 이를 부정하거나 참여를 위축시키는 메시지가 나오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이러한 사전투표 불신 혹은 참여를 위축시키는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혹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한 일부 표현이라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당의 전반적인 기조와는 무관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하나 만약 이러한 흐름이 사실상 용인되는 정치 환경이 되면 시민들이 앞으로 선거제도 또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없지만 저희 당에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들은 불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 당에 불신이 있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는 서로의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들이고 정책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당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꼭 이제 사전 투표를 약간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 투표를 부정하지는 당연히 않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 네.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이 불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아니고 거리에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현수막이 붙으면서 그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29일, 30일이 사전투표일인데 투표율이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좀 향상이 돼서 지방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또한 사전투표가 정말 공정하게 잘 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전투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개혁신당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울산 개혁신당 조직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존의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탈하신 분들이 중심으로 급히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형성된 조직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혁신당은 울산 시민들께 어떤 기준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정치적 갈등이나 정당 내부 분열을 넘어서 울산의 교통, 일자리, 인구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정책 정당이라는 점을 어떻게 네, 주어진 4분이 모두 경과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유다영 후보께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문 시간 1분 이내, 상대 후보의 답변 보장 시간 30초 이상, 2명 이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를 주도권 토론에서는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민자 후보에게 4분의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정의당 여성 노동 정책 방향은 분명합니다. 여성 일자리는 늘리고 임금 격차는 줄이고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남성이 100을 받을 때 여성이 68.3을 받는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는 OECD 최하위입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와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만 실질적인 여성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가까운 예로 현대자동차 미국 공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제조 공정에서 일하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산 기업들은 여전히 남성 중심의 일자리 구조와 관행을 고집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양당은 사실상 이를 방치해 왔습니다. 여성의 취업, 임금, 복지 차별을 끝내기 위해 이는 법과 제도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제해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온 거대 양당의 책임자로서 울산의 성별 임금 격차 해소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제도화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의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도 네. 될까요?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대 양당이 방치를 해왔다고는 말씀을 하시나 그렇지 않다. 저희도 지금 여성 일자리 문제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울산에서 여성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격차가 벌어지는 임금의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는 사실상 산업 구조에 기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울산의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 중심이고 여성들의 일자리가 서비스업에 한정되다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사료되는데 저 역시 울산의 양질의 일자리, 이를테면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 현장에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어야 그 구조가 조금 깨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정부와 또 울산 또 노동계가 힘을 합쳐서 한 번에 많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차근히 해결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성들의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질문으로 국힘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가 발표한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6,72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금액은 올해 울산시 전체 본 예산인 5조 6천억 원의 무려 10%를 초과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단일 수변 개발 사업에 울산시 예산의 10분의 1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성공원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조선 백성을 부역에 동원해 쌓은 일제의 침략 유적, 울산 외성입니다. 외성의 물길을 복원하는 토건 사업에 투입되는 거대 기대 효과에 비해서 유례없는 혈세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가개발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 역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결국 시민의 빚과 부담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이러한 전시행정, 거대 토건 개발에 쓰일 막대한 예산을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울산 시민의 민생 지원과 민생 돌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학성공원 물길 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시민들을 안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입니다. 해마다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면은 범람. 네, 4분이 모두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권영애 후보께 이제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애 후보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민주당 허희정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김정문 후보와 김상욱 후보님의 단일화가 파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김정은 후보와 김상욱 후보분이 단일화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또한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님께서 민주진보 단일화 문제를 말씀하셔서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약간 생경한 느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지금 정쟁보다는 울산의 현실 문제를 더 크게 보고 계십니다. 버스 문제나 청년 유출, 인구 감소, 산업 전환 같은 과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과 울산시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책임 있게 해결을 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민들께서 바라는 일하는 정치가 아닐까. 우리는 일하는 정치에 좀 집중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의당 진보당의 김민경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노동자 보호 정책이 충돌할 경우에 어떤 원칙으로 적용을 하십니까? 진보당은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직전에 동구청장을 하셨던 김종훈 후보님께서 어떻게 행정을 했는지를 보면은 저희는 정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동복지기금을 마련함은 물론이고요. 골목형 상점과 그래서 온라인 상품권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소상공인들의 문제까지도 함께 아울러서 저희는 정책과 공약을 펼쳐냈고 그것을 이행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해서 노동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떤 뭔가 충돌되는 어떤 지점을 행정적으로 그걸 충분히 완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일 잘하는 진보당의 면모를 저희는 충분히 좀 보여드리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혜선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산업이 경쟁력 중 충돌이 발생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히 울산의 경우에서는 환경과 산업 경제가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이 먼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의 입장으로서는 제가 이제 판단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환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우리가 최근에 지금 아시겠지만 아리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리백으로 전환을 해서 다 함께 산업도 살아가고 시민도 살아가고 사람도 같이 살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같이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개혁신당의 유다영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울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합니다.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규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을 듣지 못했지만 4분이 다 지났습니다. 김민경 후보의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예산입니다. 김두겸 시장님께서 예산에서 17개 광역시도 중에 가장 나쁜 성적표를 받았어요. 2024년 세입 예측이 9,900억이나 차이가 나서 전국 최하위 수준을 받았고요. 그리고 쓰고 남은 예산인 순세계 잉여금이 2,600억 원으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김두겸 시장 4년 내내 예산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시장을 바꾸지 않고는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이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민의힘은 혹시 순세계 잉여금을 어떻게 줄여 나갈 생각이신가요? 지금 예산을 많이 확충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절약해서 곳곳에 쓰려고 지금 계획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특히 SK 아마존 AI 데이터 센터에서 7조 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키우는데 필요한 돌봄 예산과 또 그리고 울산 의료원 건립이라든가 또 문화시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중앙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에서도 지금 지방 분권화를 계속 시켜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울산시의 예산 배정은 예산을 많이 확충하는 것보다도 구군의 어떻게 균형 발전을 이룰 것인가라는 것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울산시가 동구, 중구, 남구, 북구에 내려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다른 광역시도 평균 정도로만 높여도 구군별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정말 구군별로의 숨통이 트일 수가 있거든요. 조정 교부금 비율을 전국 평균으로 높여서 울산 내에도 균형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지금 현재 울산시 전체에서 예산에 각 구분별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울산에서 국제정원 박람회라든가 트램 실시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될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면 각 구군에도 구민들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국힘에 시민들이 바라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전시성 행정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 같습니다. 조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전국 평균 수준까지만이라도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더불어민주당 허희정 후보님께서는 조정 교부금 문제, 의회 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예.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조정교부금이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 여러 의원들 또 그리고 당의 협조를 얻어서 현명한 방법으로 시민들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네. 후보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을 꼭 추진하셔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성공원 물길 사업은 울산 시민들이 해마다 겪는 수해 피해에 그 극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그리고 학성 물길 사업들이 완성이 되면 네, 4분이 다 지났습니다. 4분이 부족할 만큼 뜨거운 토론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박혜선 후보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의 김민경 후보님에게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노조와의 협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적자가 난 부서에게도 같이 성과급을 나누기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기나 삼성 SDI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도 흑자가 발생이 되었어도 사실 이렇게 성과급 지급이 미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노조가 협상이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울산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지 궁금합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 저희가 중공업 침체기 때 정말 동구가 엄청나게 많은 힘듦을 겪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받아가는 그리고 그런 기업의 이유는 항상 챙겨지는 어떤 지점이 있었던 거죠. 저희는 이 산업도시 울산을 누가 키웠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노동자들이 키워낸 땀 흘려 일궈낸 도시가 바로 울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타협이 잘 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산도 정말 기업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성과급을 정말 충분히
이 노동자들에게 반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히 흔쾌히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노동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어떻게 상생할 수 있고 행정적인 지점에서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의회와 그리고 시와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성과급 지급의 부분에서도 저희가 대기업도 있지만 밑에 하청업체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노동자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의힘의 권영애 후보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은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에 대표하는 인물로서 아마 비례대표 후보자로 공천을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가치와 철학이 어떤 것이 우리 후보님하고 부합이 돼서 공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만큼의 역할과 또 노력하는 만큼의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또 그리고 울산 시민들 전체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이어가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느 한 소속에 되어 있는 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아이와 또 그리고 청년 또 어르신들과 또 약자들 이 모든 분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모든 곳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복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질문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특별당비는 이번에 얼마나 내셨습니까? 저희들은 특별 당비는 따로 이제 내거나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기존에 우리가 항상 책임 당원으로서 내는 그런 기본적인 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국민의힘에 이제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따로 내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상호 토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후보들께서 오늘 토론회 규칙을 성실히 지켜주신 덕분에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통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이 질문 역시 사전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과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로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후보들께서는 지역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정책 혹은 친환경 정당 공약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허희정 후보께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울산은 석유화학과 제조업 중심 도시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의 성공 여부가 곧 울산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이 가진 조건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입니다. 울산 앞바다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해상풍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울산은 화석연료 중심 도시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산업도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사업이 아니라 조선 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결된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또한 수소산업과 해상풍력, 친환경 미래차 산업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어서 울산형 탄소 중립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 탄소 중립도 병행하겠습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하고 공공 인프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만들어내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전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울산을 미래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고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탄소 중립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자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여전히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와 화석연료에 매달리며
우리의 미래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단순히 환경 의제가 아닙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지탱하는 울산에서의 꼭 필요한 전환입니다. 정의당은 말뿐인 탄소 중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3대 대전환을 약속합니다. 첫째, 울산 앞바다의 무한한 바람을 이용한 부유식 해상 풍력 공공개발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우리 삶의 필수제입니다. 그런 에너지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이 개발하고 공공이 운영하는 해상풍력으로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공건물과 산단 지붕을 활용한 분산 에너지 확대와 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 어떤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내연기관과 석유화학 노동자들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지원 체계를 울산에서 가장 먼저 구축하겠습니다. 탈핵화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한 전환만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울산의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의당이 울산을 녹색 청정 에너지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권영애 후보께 답변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무역 규범이 되고 있는 알리백으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기업 경쟁력의 수출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울산은 수출 중심 산업 도시이고 탄소 중립은 울산의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필수 과제입니다. 울산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적극적인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 확대 협약을 체결해 공장 지분과 유유부지에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알리백 산업단지 정책에 발맞춰 관련 기업과 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동차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울산시정 산업 경쟁력과 환경을 함께 지키면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진보당은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서 탄소 중립을 선도하겠습니다. 현재도 미래도 대한민국의 산업 수도는 울산이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무역 장벽이 된 지 오래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에서 변화가 필수입니다. 진보당은 울산 앞바다의 공공주도로 원전 6개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규제가 아니라 울산을 신산업 수도로 이끄는 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삶과 사람도 중요하겠죠. 일상 속에서 탄소 중립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기후 사랑방을 만들어서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 정보를 공유하고 탄소 중립에 대한 주민 교육과 모임을 적극적으로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웨이스트 샵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기후 위기 극복에 동참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선 후보 공통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탄소 중립 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 보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탄소 배출은 공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가 산업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리백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산업 정책이자 일자리 정책으로 접근을 해야 하고요.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권 탄소 배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서 보통 보면 그 기후 동행 카드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그러니까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농산물을 지었지만 서울에 가락시장을 갔다가 우리 마트에 오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구조를 없애고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는 이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리배출을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잘해주고 계시는데 이것이 제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느냐? 재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이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서 시민들의 정책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다영 후보 준비하신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도시는 전력 수요가 크기 때문에 공급 안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의 균형을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산업과 환경을 대립으로만 보면 해법이 좁아집니다. 에너지 효율, 기술 혁신,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보면서 울산이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한 채 미래 산업으로 넘어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예비 질문에 후보들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만 남았습니다.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말씀 전해주시죠.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박민자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는 노동과 생태, 다양성을 말하는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저는 울산을 아이들과 가족이 평생을 살고 싶은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노동자가 당당하고 청년이 떠나지 않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촘촘한 공공돌봄으로 소외 없는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핵 위험 없는 안전하고 생태적인 울산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울산에서부터 첫날 만날 싸움만 하는 양당 정치를 청산하겠습니다. 기호 7번 정의당에 투표한 여러분의 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변화를 바라는 울산 시민의 목소리로 짓게 될 것입니다. 울산 시의회를 바꾸는 한 표, 정당 투표는 반드시 기호 7번 정의당에 찍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권영애 후보의 마무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저 권영애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울산 시민의 일상을 따뜻하게 바꾸겠습니다. 이른 아침 버스를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의 마음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없어 일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문화와 기회의 부족함 속에서도 울산에서의 삶을 고민하는 청년의 마음까지 국민의힘이 다 이해하겠습니다. 울산이 다시 경쟁력이 있는 일자리로 활력을 찾고 울산 시민이 풍요로운 문화를 누리며 아이와 청년, 어르신들까지 모두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국민의힘이 책임지겠습니다. 자, 이제 울산이 올라갈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일 잘하는 국민의힘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후보 마무리 발언 전해주시죠. 사랑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울산 비례시의원은 3명까지 당선이 됩니다. 시민 주권 정부는 시의회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진보당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민들의 곁에 있었습니다. 일요일마다 골목에서 쓰레기를 줍고 거리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울산광역시의회에 진보당을 보내주십시오. 시민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어르신들 요양원에 있지 않도록 이웃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를 만들어서 아이 키우기 걱정 없는 도시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돌아오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울산 만들겠습니다. 버스 타는데 불편함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구청장 공약 이행률 96.1%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진보당 뽑아주십시오. 박혜선 후보 마무리 말씀 들려주십시오. 네.
시간도 제한적이고 긴장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기도 하고 많이 버벅대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조국혁신당은 소시민을 위하는 후보 그리고 숲을 위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정말 일 잘하는 후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소수 정당으로서 많이 힘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다영 후보 마무리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개혁신당이 늦게나마 울산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엄청난 힘을 가졌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겠다는 큰 약속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치의 중심이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 두겠습니다.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가 아니라 울산 시민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묻겠습니다. 누가 더 가까이 듣고 누가 더 책임 있게 움직이느냐를 봐주십시오. 울산 정치에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면, 울산의 내일에 다른 가능성이 필요하다면 이번에는 개혁신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 4번 개혁신당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허희정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었고 여러 정당의 후보들이 함께 하다 보니 충분히 많은 말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들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자세와 또 어떤 책임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는 시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불편한 버스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을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겠습니다. 울산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일하는 지방정부, 일하는 정치를 선택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울산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0분간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6후보 모두 애쓰셨습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신 토론회를 참고 삼아 6월 3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일에 유권자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정당과 함께 대담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누리집과 UBC 뉴스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울산광역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비례대표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 선거 토론회를 UBC 울산방송과 함께